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계 시간 맵주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드론 같은 데도 5군데 이렇게 찍어 놓으면 지가 알아다니면서 돌아다 알아서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요.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도 이렇게 10군데라도 찍어놓으면 이렇게 시간대까지, 목적까지 다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규정해서 해주는데요. 이 모든 카메라 구조, CCTV와 모든 카메라 구조는 이렇게 사람을 추적하고 일련 번호와 또 이렇게 차량 추적하고 군사적으로도 지휘관만을 또는 군복 입은 사람들만을 살상한다든지 특정 차량만을 살상하거나 전국에 눈, 코, 입 해가지고 사람을 찾아내고 동일한 시스템이 수백만 대 있다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하시던데요. 이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집에 있는 진공 청소기 로봇도 하시고 MBC 뉴스 투데이에서 제가 어떤 건물을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드론에다가 이렇게 물줄기 호수를 달아가지고 소방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다는 그걸 하셨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천 기술은 적어요.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산업상의 어떤 제품도 카메라에서도 이 기술을 가로세로 높이로 가로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도 물건을 인식을 하고 몇 개 집어들은지 보고 엉뚱한 데로 가면 병보 올리고 계산 들어가면 자동 계산까지 해줍니다. 물류 RFID 방식이 필요 없이 마트에 또는 식당에 몇 명 출입했는지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일련 번호를 다니까요. 쉽죠. YTN 사이언스에서 상수도 하수관? 상수도 고치는 업체에서 이것을 그 안에서 응용 방식으로 하시던데 제가 모든 제품에 이것이 가능하다. 땅속, 바닷속 이런 데도 가능. 반도체 정보 이동 명령에도 이것을 쓰고요. 망원경 카메라 구조에서도 현미경에서도 의료 영상 장비에서 이 방식을 쓰고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시각장치도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고 전기도 이제 열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지 전기를 10단계로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시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레이저 공격기도 이렇게 하고요. 모든 방산업체는 앞으로 이 방식으로 해서 합니다. 이게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연장포처럼 만들어 갖고 레이저를 앞으로 드론 전쟁이 많을 텐데 고출력이 뭐가 필요했냐라는 거죠. 드론만 떨어뜨릴 정도만 되지. 그래서 거기다가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강한 출력이 날. 그래서 이렇게 다연장포처럼 움직이면서 이렇게 전파 줄기를 전파라기보다 레이저 줄기를 많이 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쏘자. 드론이 많으니까. 또는 그것을 각도를 벌려 갖고 각각 쏠 수 있게 하거나 각도를 좁혀 갖고 할 수 있거나. 20개짜리, 40개짜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출력만. 그래서 저출력으로도 드론 같은 거는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드론 기관총, 이건 일종의 레이저 기관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연반 장번처럼 소형화된 게 있고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가로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인식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입체냐 아니냐, 이렇게 입체자 아니냐에 따라서도 입체가 출현했으면 그냥 경보 올리고 하늘에든 땅에든 지상무기로도 할 수 있죠. 지상무기로도 레이저를 촬영해서 사람을 살상하거나 부상만 입혀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레이저 기관총 정도 되겠습니다. 네. 소형화 시킨다면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내와 안두린 이런 데서 팔란티언가 이런 미국의 방산업체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투 모드를 만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 10번까지 만들어서 전투기에서 상대방이 움직일 거리를 예상해가지고 쏜다. 저격소총 같은 데다. 그러면 이제 저격소총 같은 데서도 이것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쏘면 상대방이 이동할 거리를 이렇게 움직일 거리를 예상해서 전부 쏴버리는 같이 그렇게 주요한 부분을 예상해서 프로테지에 싼다. 대공 무기에서도 이와 같은 대공 방어망을 말씀을 드렸었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맡은 방위를 대공 방어한다. 모든 방산 기술에서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닷속에서도 가능한데요. 바닷속에서도 잠수부나 이런 데가 좀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바닷속에도 잠수함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걸 가지고 GPS 유도를 받지 않더라도 위치를 정확히 해서 하거나 공격과 방어에서 사용합니다. 전투기도 그렇고 이것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수부 같은 것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지도가 바닷속에 있어가지고 자피아 수자 방식에 자기의 위치가 어디 있고 또 선박기 위치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을 때 선박기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서 생존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동료들이 이렇게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표시가 된다면 서로 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전파가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닷속에서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GPS 유도 없이도 자신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거기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를 해가지고 바닷속에서도 열화상 카메라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야가 탁할 때도 좋죠. 그래서 카메라 방식으로도 찍을 수 있지만 카메라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도 자피아 수자 방식으로 물고기라든지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해 주고요. 이게 또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제 기술 수중 카메라도 있으니까 탁할 때는 열화상 카메라까지도 가동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CCTV에다가도 제가 이게 망원경 방을 달아놓는다. 사람처럼 망원경 봤다 안 봤다. CCTV나 모든 드론 카메라, 드론에 달아놓은 카메라 그 방식을 하면 이게 짱이겠죠. 뭐 그 저가의 카메라에다 달아놓은 고가의 카메라에다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를 하거나 자체 기능을 넣어주거나 꽂아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전송한다. 제가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사람이 출연하지만 시간에 출연한다 그러면 경보 올려주는 또는 여기다 스마트폰에다 경보 올려요. 그래도 그 차량용 블랙박스에다가도 제가 오키토키 기능을 달자 아니면 인터넷망이나 오키토키 기능을 해갖고 내 스마트폰으로 차량 파손하면 연락하게 하자 또는 내가 거기 있는 블랙박스에서 마이크 스피커 고지를 갖고 있거나 차량에 마이크 스피커 고지가 있어서 경고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CCTV나 무선 초인종 방식에 있어서 같은 전파나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호출 번호가 이제 안 맞으면 서로 울리지 않고요. 무선 초인종 같은 것도 띵똥띵똥 이렇게 누르면은 호출 번호가 맞아야지 그 무선 초인종이 100번까지도 울리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회사에서 쓰시거나 아니면 병원 같은 데서도 쓰시거나 서로 쌍방향 오키토키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쌍방향으로 전파를 송수신하고 그에 따라서 뭐 그냥 오디오만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좀 비싼 거는 영상까지 왔다 갔다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원 오키토키 뭐 기기 속에 꼽는 것이든 뭐든 이것도 이제 이 기술을 쓴다는 것을 같은 전파나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1000번까지도 할 수 있고 회사 내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이것이 유선 무선 두 개가 있고 유선이면 이제 약간 유선 전화처럼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번호가 안 맞으면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전파를 하나는 그 유선 전화라도 제가 유선 전화에서 이 기능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선 전화를 몇 사람 수십만 어떻게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유선 전화라도 하나의 신호가 어떤 100사람 회사 사람이 100사람입니다. 그럼 모두에게 전달돼 가지고 뭐 아파트 모두에게 전달돼 가지고 공지를 하는 뭐 음악 스트리밍 한데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는 몇 사람만 참여해 가지고 반상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 그러니까 유선 전화라 할지라도 하나의 유선 전화 선을 여러 개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선 전화를 할지라도 1번, 2번, 3번, 5번, 6번 이렇게 모드를 틀리게 해가지고 같은 신호라도 모드를 틀리게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유선 전화를 동축 케이블을 전기선은 두껍게 신호선은 얇게라도 해가지고 현재보다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 선으로 만들어 주셔서 뭐 그것은 이제 데스크탑에 인터넷으로 사용하시되 TV에다가 여러 선으로 뭐 방송 인터넷 채팅 이렇게 하시든지 그래서 똑같은 신호라도 모드를 틀리게 만들어 줘 가지고 같은 유선 전화를 할지라도 그렇게 그 모드를 틀리게 해서 통신할 수 있다. 무선 전화를 할지라도 이렇게 뭐 어떤 다른 파형의 전파를 하나는 전체적인 방송 두 번째 전파는 몇 사람 모여서 하는 것, 세 번째 전파는 각각 통신하는 것. 번호가 틀리면 다른 거 안 통화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합니다. 데스크탑에도 노트북에도 스마트폰에도 워키토키에도 유성통신에도 국내 무선 통신 장비 드론 조종할 때도 이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떤 그 암호 체계가 맞아야만 통신이 되는 이런 기술도 넣을 수 있고, 삼성페이에서 전파했다가 비밀번호 넣어가지고 이렇게 현관문 개폐, 그다음에 자동차문의 개폐에 쓰시던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또 그 암호 체계를 어떤 전용 단말 기저들을 갖고 좀 복잡하게 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오더라도,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전용단 프로그램 깔아진다는, 자동으로 암호가 풀어진다는 거죠. 그럼 다른 데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죠. 복잡해서. 또는 자기 오늘의 암고, 영상 인식 방식, 자기 얼굴 인식, 아니면 영상 인식 방식,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어요. 현관문 어떤 디지털 키에도 이 기술을 두시거나, 금고에다가도 자기 얼굴 인식 방식을 두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출입할 때도 얼굴 인식이 되놨죠. 제 얼굴 인식하고 나서 비밀번호 누르면 더 확실하죠. 또는 거기다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깨, 또는 영상 방식, 이런 것들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에도 얼굴 인식 기능을 주시거나, 그럼 자기 외에는 못 누르는 거죠. 그 모드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냥 일반 모드로 해서 아무나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모드, 또는 자기 외에는 이렇게 얼굴이 출입할 수 없게, 금고 여는 방식에도 얼굴 인식 방식을 두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기 외에는 못 열는 거죠. 되게 확실하죠. 네, 이거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현관문 디지털 키에다가 어떤 키 방식을 하는, 이것도 제 기술이고, 일반 열쇠를 갖다가 만들잖아요. 일반 열쇠, 자물쇠를 만드는데 자물쇠를 갖다가 키가 2개 있는, 이쪽 하나 열고 2개,